일본은 없는 역사를 만드는데 뛰어난 재능이 있고, 한국은 있는 역사를 없애는데 뛰어난 재능이 있으며, 중국은 한국이 없앤 한국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둔갑시키는데 뛰어난 재능이 있다. 자료를 조사하다 우연찮게 보게 된 문장인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되기에 화두로 삼아 보았습니다. 한국사의 주인공인 한민족의 시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나아가 어떤 과정을 거쳐 고조선이라는 국가 단계로 성장했을까요? 그동안 사료가 중심이 된 역사학을 비롯하여 고고학, 형질인류학, 언어학 등 관련 학자들이 한민족의 뿌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족이란 역사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동질성이 밑바탕이 되어 뭉쳐진 하나의 문화적 개념인데요. 이러한 민족의식은 대개 제국주의와 식민시대를 거치면서 형성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한민족이란 역사 공동체는 아주 오래전부터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체로 삼국시대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신라에 의해 영토가 한반도로 쪼그라들면서 동질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발해유민의 집단이주와 함께 흡수된 만주나 연해주에 살던 이민족도 한민족에 포함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는 적어도 고려 초기의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최종적 단계에 도달했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이죠. 이후 고려와 조선은 만주를 두고 중국과 경쟁한 고구려와 고조선을 이어받았다는 역사적 전승의식의 증거로 국호를 사용했는데요. 전승이 이루어진 한민족의 역사적 계보 속에는 유화유역에서 발원한 고조선과 요동지역에서 발원한 고구려가 자리 잡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한민족이라는 집단의식이 역사적으로 고조선과 고구려의 기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이는 한민족의 시원 집단이 예맥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전통적인 인식과도 궤를 같이 하는데요. 그런데 묘하게도 역사적으로 전승이 이루어진 고조선과 고구려의 시원 집단인 예맥이 발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화유역의 신석기 문화와 청동기 문화를 삐딱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민족의 역사와 별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주류 역사학계의 뿌리 깊은 카르텔이 거대한 장벽을 만들어 한민족의 뿌리를 유화유역에서 찾고자 하는 비주류 학자들을 사이비 역사가로 몰아세우고 있는데요. 자신들이 정통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며 비주류 학자들을 유사역사학에 빠진 사이비 역사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동북 삼성뿐만 아니라 내몽골 지역의 신석기 문화와 청동기 문화를 유화문명으로 격상시켜 고대 한족의 역사로 결론을 내리고 곳곳에 박물관을 세워 홍보 중인데요. 한민족의 역사 속에 엄연히 살아있는 고조선과 고구려 및 발해사까지 중국의 역사에 포함시킨 것이죠. 수천 년 동안 자신들의 뿌리라 여겼던 화하족 즉 황하유역의 문명 세력과 역사적으로 대립관계에 있던 유화유역의 문명 세력까지 고대 한족의 역사라는 기적의 논리를 만들어버립니다. 눈뜨고 코베인 꼴이죠. 중국의 왜곡된 역사 공정에 맞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할 판에 따로 국밥처럼 분열된 채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역사 속의 기록을 보더라도 유화유역의 신석기 문화를 기반으로 청동기 문명 세력으로 성장한 인적 집단은 고조선, 동호, 산용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들 중 고조선만이 유일하게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전승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한민족의 역사로 자리 잡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민족의 시원을 유화유역에서 찾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학문적 연구행위가 유사역사학인가요? 이러니 있는 역사를 없애는데 뛰어난 재능이 있다는 비아냥이 나온 것이라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한민족의 시원 집단인 예맥은 유화유역에서 기원했을까요? 전통적으로 예맥은 신석기 토템 신앙인 곰과 호랑이 숭배 문화와 관계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요서 지역의 대표적 신석기 문화인 홍산 문화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민족의 기원 내지 계통을 연구함에 있어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형질인류학적으로 추적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선사시대와 역사시대 초기에 살았던 인꼬를 발굴해 유전자를 비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산성을 띠는 한반도의 토양 특성상 인골 보존이 매우 열악하여 한민족의 형질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고학 발굴로 드러난 유적과 유물을 통해 문화적 연관성을 공간 개념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여주었는데요. 비교 언어학, 집단 유전학 등 새로운 학문의 등장으로 시간과 공간을 연결해 고고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특히 유물이나 주거문화 그리고 무덤 양식 등 물질문화의 유사성을 통해 특정한 언어 집단의 집단이주를 추적하여 검증하는 확산과 이동 모델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쿠르간 가설과 결합된 인도 유럽 어족의 확산과 이동 모델이 유전학의 지원을 받아 정설로 인정받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 아주 흥미로운 논문이 2020년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렸는데요.
옛날 알타이어라 불렸던 트랜스 유라시아어 인구 집단의 확산과 이동 모델로 인도 유럽어족의 이동 모델과 아주 비슷합니다. 다른 점은 인도 유럽어족의 확산과 이동 모델은 유목민이 주체라는 점이며 트랜스 유라시아어 이동 모델은 농경민이라는 것이죠. 위 모델의 핵심 아이디어는 몇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조나 기장을 재배하는 농경 생활이 인구 증가를 불러왔으며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농경민들이 경작지를 찾아 주변부로 확산과 이주를 반복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이 오랜 시간 반복되면서 농경민이 수렵 채집을 하던 원주민 집단을 언어와 혈통적으로 대체했다는 것이죠. 특히 요서 지역은 빙하시대 말기부터 인간 활동이 확인되는 곳으로 풍부한 물질 문화와 함께 순차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농경 문화의 연속성이 증명되고 있는데요. 이는 요소를 포함한 유화 지역이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집단 이주와 문화 전파 그리고 이질적인 집단 문화가 교차되는 공간이었음은 고고학 발굴 결과 물질 문화에서 그 증거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벨기에 출신 언어학자인 루비츠 교수가 주도한 이번 논문은 유전학 고고학 등 약 40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결과물인데요. 그동안 발표된 고고학, 집단 유전학, 언어학 등 연구 결과가 총망라된 종합 선물 세트로 유화유역 특히 데릉하를 포함하는 요서 지역을 트랜스 유라시아 언어 집단의 원양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이 우리에게 흥미로운 점은 중국의 동북 공정과 정면 배치되는 연구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대한민국 역사학계가 문기적거리고 있던 한민족의 기원을 요서 지방으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논문 중 한민족의 시원에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여 간단히 요약하면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중앙아시아 유목민 가설과는 관련이 없으며 요서 지역에서 시작된 농경의 확산에 따른 인구 증가가 집단 이주를 불러왔다는 것이죠. 요서 지역의 유목민이 진입한 시기는 기원전 2000년경 이후로 하가점 상층 문화에서 나타난 청동기 유목 문화가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시 한국어와 관련된 조어 단계의 언어 구성으로 볼 때 유목 문화와 관련이 없고 유화유역 신석기 농경민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 증거로 요서 지역에서 사용된 고대 언어를 예시하고 있는데요. 조와 같은 농작물을 경작하는데 사용된 언어와 옷을 만들 때 필요한 직물과 관련된 언어 그리고 개나 돼지와 같은 가축 등 수십여 개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서 지역에서 농경이 시작된 가장 빠른 시기는 기원전 6000년경 홍융화 문화 단계로 알려져 있는데요. 시공간을 포함한 물질 문화와 형질 유전학을 비교 분석한 결과 홍산 문화 단계의 신석기 농부들 중 한국어와 일본어 조어 단계의 공통조상이 집단 이주를 통해 한반도에 유입되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요서 지역에서 조와 기장을 경작하던 농경민이 인구가 늘어나자 새로운 경작지를 찾아 요동을 거쳐 아무르강 유역과 한반도로 이동했다는 것이죠. 연해주 지역의 신석기 물질 문화가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고고학적으로 보더라도 농경의 확산으로 인구가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서 지역 농경민이 거주하던 집단 거주 면적 약 1200제곱킬로미터를 특정하여 산정했을 때 문화 단계가 성숙할수록 집단 거주지의 크기가 44개에서 200여 개 그리고 홍산 문화 단계에서는 1000여 개로 늘어났음이 발굴 결과 확인됩니다. 이를 인구로 환산해보면 홍융화 시기 100여 명에 불과하던 인구수가 조보구 문화 단계에서는 1000여 명으로 늘어나며 그리고 홍산 문화 단계에서는 4000여 명으로 증가했는데요. 이는 정착과 농경을 선택한 생활 방식이 인구 증가와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논문에서는 홍산 문화를 일군 신석기 농부들과 기원전 3000년경 한반도 남부에 살았던 몇 개의 고인골의 상염색체 유전자 분석 자료를 예시로 들었는데요. 전남 여수 안도를 비롯한 경남 장안과 연대도에서 발견된 유골에서 홍산 문화를 일군 신석기인들과 형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또한 요서 지역의 신석기 문화는 홍융화 문화 단계부터 각종 옥기들이 출토되었는데요. 전남 여수 안도 폐총에서 발견된 옥으로 만든 장신구와 귀걸이가 홍산 문화와 일치하고 있음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논문은 요서 지역의 문화 단계를 언어와 혈통을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홍산 문화 시기 농경이 확장됨에 따라 기원전 4000년경 발해만연왕과 요동반도의 일본어와 한국어의 공통조상이 살고 있었으며 이들 중 일부가 기원전 3500년경부터 요동을 거쳐 한반도로 확산된 결과 발해만 연안에서 요동 그리고 한반도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하게 된 것이죠. 과거로부터 일본어와 한국어는 알타이어와 연관성이 있다고 여겨졌으며 고구려 지명에서 추출된 어휘 목록은 일본어가 한반도에서 사용된 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루비츠 교수는 원시 일본어가 기원전 1800년경 한반도에서 분화되기 시작해 기원전 900년경 일본 열도로 인적 확산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야요이 문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요서 지역이 원시 한국어를 사용했던 언어 집단이 살던 원양이라는 것이 논문의 핵심 요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화 일대에서 대량의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자 유화 문명을 건설한 사람들이 고대 한족이라는 중국의 역사 공정과 정면 배치되는 연구 결과인데요. 다급해진 중국은 2022년 한장어족의 기원이 황하유역이라는 형질인류학 논문을 네이처에 게재하면서 그동안 사천 지역이 한장어족의 기원이라는 기존 유력 가설을 뒤집어버립니다. 황하유역에 살던 한장어족과 유화 문화를 건설한 사람들이 형질적으로 비슷하다는 상염색채 연구 결과를 예시하고 있는데요. 황하유역의 농경민들이 주변 지역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언어가 분화되었다는 주장으로 형질적으로 유화유역에 살던 사람들도 고대 한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보통 어족의 발상지에서는 해당 어족에 속하는 언어가 오밀조밀하게 모이는 습성을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오스트로네시아 어족의 원양인 타이완 섬과 그 부속 도서에 하위어파가 전부 모여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예시로 든 오스트로네시아 어족 계통의 민족들은 농업과 어업을 하던 정주 농경민들로 트랜스유라시아 어족이나 한장 어족의 확산과 이주 또한 농경민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묘하게도 황하유역에서는 오직 중국어만 쓰이고 있으며 한장 어족 하위어파의 언어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천과 티베트 일대에서 다양한 한장어족 하위어파가 사용되고 있음을 중국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주류 역사학계는 홍산 문화와 하가전 문화 단계의 연속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상하게 황하유역의 앙소 문화와 용산 문화를 연결짓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홍산 문화 단계에서 물질 문화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황하유역에서 신석기 문화를 설립한 한장어족이 황하에서 요소로 이주하여 하가점 하층 문화를 설립했다는 중국의 주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조와 기장 등 농경 문화의 확산이 한반도의 빗살무늬 토기 문화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반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언어적으로 완전히 다른 황하와 요서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형질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한족이라는 중국의 주장을 왜 맹신하고 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에 없는 상고시대의 역사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추론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민족의 기원을 요서 지역에 비정하고 있는 로비츠 교수의 논문은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고대 한국어를 형성하게 된 한민족의 조상은 고고학적으로 언어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요서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홍산 문화 단계에서 조와 기장을 재배하던 농경민이 요동을 거쳐 한반도에 꾸준히 유입되어 남쪽 끝까지 도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민족이라는 집단의식은 요서 요동 한반도라는 넓은 영역을 중심으로 언어, 문화 혈통이 결합된 역사 공동체로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이는 곰과 호랑이로 대표되는 신석기 토템 문화와 연결된 예맥이 결국 한민족의 뿌리이며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전승의식이 단군 신화로 남아 후대에 출현하는 고조선의 건국 신화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